수세기 퍼즐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번 중점적으로 그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세기 퍼즐은 지금 1부터 10까지의 수를 이 단계에서 사실상 1부터 10까지의 수를 아는 상태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수를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세어보자, 또는 순서를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고 퍼즐 형태로 해서 재미있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처음에 접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의미를 알게 되고 방법을 아는 순간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냐? 일단은 엄마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폭탄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 1이라는 것이 이웃한 칸에 있는 폭탄의 개수다 라는 개념은 안 이후를 가정할게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폭탄을 넣으려고 하는데 1이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일단 살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살펴보는 겁니다. 1이다. 그러면 여기나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는 0이다. 그러면 없다. 자,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답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0이다, 없다 라고 하면 없는 표시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있던 1이 여기였구나 이렇게 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폭탄이 있는 자리에 O표를 없는 자리에 X표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 X표라는 것도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하라고 했지만 보통의 이런 퍼즐은 어떻죠? X표가 아니라 보통 이것만 찾으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문제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얘는 한번 볼게요. 얘는 조금 이제 어려운데 그런 문제가 딱 한 문제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보시면 1이다.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 역시 1이다. 둘 다 가능하다. 2다. 세 개가 다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다. 세 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하고 조금 다르죠. 다른 문제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근데 이 한 문제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라고, 가정에서 한번 해보라고 시행착오로 한 건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 칸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1일 때 두 칸 중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는 반드시 없다. 여기에 1일 때 여기에 있고 2가 만족한다. 찾았네. 만약 이게 아니라면 1이 여기라면 여기는 있을 수가 없고 1은 여기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있을 수가 없고 하니까 얘가 틀리게 되고 2를 만족하려니 이렇게 먼저 하게 되면 얘가 틀리게 되죠. 그래서 아까 찾은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없는 자리를 표시하는 것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선 좋지만 조금 복잡해질 때 한 문제를 한번 더 볼게요. 2다 3칸이고 1이다 3칸이고 3이다 3칸. 이거는 반드시 찾을 수가 있죠. 이런 걸 먼저 찾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다 2 하나 둘 다 찾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없다. 1이다 하나 찾았죠. 여기도 반드시 없다. 0은 처음부터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3을 찾고 나니까 다른 거는 그냥 해결이 되네요. 그죠? 요런 부분들을 알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자 하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의, 비슷한 형태의 문제죠. 가로와 세로에 있는 사과의 개수를 나타내요. 수를 보고 사과가 있는 칸에 O표하세요. 자, 2개다. 사과가 1개 있고 여기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여기에 1개가 있다고 했는데 1개가 있죠. 그럼 이런 걸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페이지와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없는 칸을 X표 하라는 얘기가 없죠. 그 얘기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없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다. 없었으니까 여기 하나가 있어야 하고, 없다니까 얘도 처음부터 찾을 수 있는 칸이었네요. 이렇게. 마찬가지 2개다. 2개 찾고, 3개 아직 알 수가 없고, 0개다. 이런 게 이제 X표를 하면서 다른 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죠. 그래서 3개가, 여기가 3개가 되고, 1개 찾았으니 X가 되고, 2개인데 1개 있으니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2개 완성하는. 그래서 없는 칸에 대한 부분도 찾자. 두 가지가 되겠네요. 크게. 또 하나는
제일 쉽게 처음부터 찾을 수 있는 칸을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하나씩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문제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섬에 연결된 다리의 개수, 선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다. 하나, 둘. 자, 얘도 지금 다리의 개수가 잘못 들어간 섬을 찾아 모두 5표하고, 이 부분이 사실 문제를 주면서 꼭 줘야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뒤에는 이런 조건이 없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표시함으로써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눈에 보인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를 내면서. 그래서 두 개다. 맞네. 세 개다. 하나, 둘, 틀렸어요. 그럼 얘는 선이 더 있어야 되는 섬이야. 라는 조건을 표시하자는 거죠. 세 개다. 하나, 둘, 셋. 맞고, 한 개. 맞고, 한 개인데 없으니까 맞고. 자, 이렇게 해놓고 선을 더 그어 올바르게 완성하세요 했죠. 완성할 때는 얘네들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 잘못된 것 3개인데 2개, 1개인데 없으니까 얘네들끼리만 연결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3개 잘못되었고 맞고 4개 잘못되었고 1개 맞고 하니까 3개인데 2개, 1개 추가되어야 되고 4개인데 3개, 1개 추가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죠. 여기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뒤에 문제 풀면서도 동그라미를 꼭 해보도록 그렇게 지도하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를 더 다루어 볼게요. 동그라미의 개수를 나타내요. 동그라미를 그려서 표를 완성하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X로 빈칸을 알게 되면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칸을 먼저 찾아가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칸은 뭐가 있을까요? 3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거를 먼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살펴보면 2는 알 수 없지만 1은 3을 찾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없는 걸 알게 된 칸에도 여기도 1 마찬가지죠. 표시하고 나면 2개가 여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3뿐만이 아니고 0도 알 수 있는 칸이에요. 그래서 0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머지를 찾아가자 하면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의 개수를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칸들에 동그라미를 하거나 X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한 2가지 정도 내가 정한 방법들만 분명하게 찾아가면, 그리고 이제 무엇이냐,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하게 해보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니까요. 이런 방법들은 아이들이 알고 나면 뒤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시행착오로 해도 돼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해봐도 돼요. 그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요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쉬웠겠지. 이런 설명들을 꼭 곁들이고 뒤에 문제들은 좀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